헤르메스는 입이 가벼운 오인을 돌로 만든 뒤 멋진 날개를 펼쳐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구름을 가르며 푸른 하늘을 누비던 중 헤르메스의 눈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보였다. 도시의 이름은 아테네. 정의와 전쟁을 주관하는 여신 아테나의 사랑을 받아 번영을 누리던 도시였다. 마침 그날은 여신을 기리는 축제일이었는데 호기심이 생긴 헤르메스는 성대한 축제가 한창인 아테네로 들어갔다. 축제는 관습에 따라 순결한 처녀들이 순수한 성물을 담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아테나 여신의 성체로 가던 중이었다. 아름다운 처녀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처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헤르세로, 아테네의 위대한 왕 케크롭스의 세 딸 중 둘째였다. 헤르세의 아름다움은 주변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시들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헤르메스의 눈엔 오직 그녀밖에 보이지 않았고 심장에 뜨거운 총알들이 박힌 것처럼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공중을 애타게 빙빙 돌던 헤르메스는 축제가 끝나자 헤르세가 사는 집으로 곧장 내려갔다. 이때 헤르메스는 아무런 변신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의 용모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남신의 자태를 뽐내며 케크롭스의 세 자매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겉옷의 황금 장식들과 날개 달린 신발을 과시하며 집에 들어가던 헤르메스를 맞이한 것은 세 자매 중의 막내인 아글라우로스였다. 아글라우로스는 과거에 아테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여신의 은밀한 비밀을 폭로해 아테나의 원한을 산 적 있는 교활한 여인이었다. 이런 그녀의 앞에 잘생긴 남신이 그녀의 언니를 찾자 과거의 그 교활한 표정으로 헤르메스를 훑어보기 시작한다. 헤르메스가 말을 마치자 아글라우로스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헤르세를 만나는 대가로 터무니없이 많은 황금을 요구했다. 헤르메스는 많은 온유한 말들과 기도로 아글라우로스를 회유했지만 소용없었다. 아글라우로스가 완강한 표정으로 썩 꺼지라고 하자 헤르메스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한편 이 광경을 아테나가 보고 있었는데 여신은 정의로운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배신자가 헤르세의 사랑을 받으며 막대한 황금을 차지할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아테네는 무언가를 결심한다.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아테나가 도착한 곳은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계곡에 위치한 아주 음산한 집이었다. 그 집은 한여름에도 한기가 돌았고 모든 것을 잡아먹는 어둠 속에 조용히 도사리고 있었다. 용맹한 전쟁의 여신마저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며 문 밖에서 창끝으로 문기둥을 두드렸다. 그러자 약간의 정적이 흘렀다. 이내 문이 열리며 세상의 모든 독한 것들이 쏟아지듯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온갖 독한 것들이 쏟아질 것만 같은 음침한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질투의 여신 젤로스였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식탁에는 반쯤 먹힌 뱀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젤로스는 눈앞에 서 있는 찬란한 광채가 감도는 전쟁의 여신을 보자 얼굴을 찡그리며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젤로스의 입가에는 끈적한 독이 흘렀고 온갖 근심 때문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해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테나는 그런 젤로스를 내려다보며 아글라우로스에게 그녀의 독을 전염시키라고 명령했다. 이는 젤로스의 입에서 흐르고 있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찬 그 독을 말하는 것이었다. 아테나는 말을 마치고는 잠시도 이곳에 있기 싫다는 듯 창을 땅으로 찍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젤로스는 아테나가 떠나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쳐다볼 뿐이었다. 잠시 후 괴로운 신음을 낮게 내며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이번에도 전쟁의 여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준비를 마친 젤로스는 아테네의 성체 아크로폴리스로 향했다. 질투의 여신이 가는 길에는
질투와 불신이 짙게 남았고 많은 자연과 가정을 파괴한 뒤에야 아테네에 도착했다. 눈앞에 펼쳐진 행복하고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에 그녀는 눈물이 터져나올 뻔했다. 여신은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세 자매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다. 젤로스는 눈앞에 자고 있는 아글라우로스의 가슴에 가시처럼 말라 비틀어진 손을 얹었다. 그러자 아글라우로스의 가슴에 가시덤불이 자라더니 끈적한 독이 여인의 몸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아글라우로스의 폐와 뼛속까지 독으로 가득 차자 젤로스는 그녀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언니 헤르세가 장차 헤르메스와 결혼하여 누리게 될 영광스런 삶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꿈에서 깬 아글라우로스는 뇌리에 박힌 언니의 행운을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고통에 시달리며 신음소리를 냈고 자신의 비참함에 몸부림치게 되었다. 젤로스의 독은 아주 서서히 아글라우로스를 잠식해 갔다. 결국 언니의 행복을 볼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쯤 아글라우로스는 창문 너머로 다가오는 잘생긴 남신을 보았다. 헤르메스는 이번에도 온유한 말과 기도로 아글라우로스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자 헤르메스는 자신의 지팡이를 휘둘러 아글라우로스가 막고 서 있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이를 제지하려고 몸을 움직였지만 갑작스런 중압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의 모든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더니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몸은 온기를 잃어 차가워졌으며 피가 돌지 않았기 때문에 창백해졌다. 그녀의 혀는 이미 딱딱한 돌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글라우로스는 그렇게 제자리에 선 채로 석상이 되었다. 석상의 색깔은 검은색이었는데 이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검게 물든 질투가 자꾸만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